네, 박병창의 핵심 노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서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또 오랜만에 뵙게 네, 돼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과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좀 부진한 모습 보이지 네, 않았습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 0.28% 하락했고요. 다우가 0.88%, S&P 500이 0.30%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 이전에 먼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좀 반등 좀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약했다 이렇게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계속 올라서 84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달러인더스가 약간 하향 안정화돼서 95포인트, 원화가 1,190원 약간 하향 안정화되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79%로 약간 하향 안정화됐다. 이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로 올랐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인 겁니다. 이 와중에 상대적으로 반도체의 대표 종목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에 대해서 선반영하면서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파월 의장이 이제 청문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약간 달래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즉 양적 긴축을 몇 차례 회의 후에 결정하겠다. 이 얘기가 하반기에 가서 하지 않겠냐. 이 얘기와 함께 시장이 반등을 주었고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재차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반락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인더스나 원화 그리고 국제 수익률 이런 부분들은 단기 급등 후에 소폭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좀 주는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은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포드가 신고가 두 종목이 신고가를 냈다는 종목이 어. 지금의 시장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 그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2% 넘게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에 영향을 줄 글로벌 이슈나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17일부터 20일까지 다보스 포럼 있는데요. 네. 다보스 포럼 얘기들이 별로 없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슈가 되는 얘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시장의 테마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날 중국은 12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의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18일, 19일이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핫 이슈입니다. 이것으로 그렇죠. 인해서 수급의 변화가 있고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력한 테마가 이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급적 요인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 날은 중국의 인민은행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작게 소폭 내렸는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성장률 둔화에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1일 날 금요일은 우리나라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수출입 동향이 나오면 관련 섹터가 테마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이 좋았냐, 어떤 쪽이 나빴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 때 파생 상품 연관된 수급적 영향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죠.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그래서 주요 경제 지표나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이번 주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격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들, 항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실적 자체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향후 가이던스 항상 그렇지만 향후 가이던스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향후 가이던스에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대비해서 기업이 어떤 정책, 어떻게 가격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지 시간 월요일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 증시 휴장을 하면서 한 템포 쉬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 증시 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런 점들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주 주간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왔는데요. 미국 네. 시장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매크로 변수에서는 미국의 변동성 장세를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국내 수급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급 요인의 변화가 마무리된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연말에 있었던 배당향 수급 요것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것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54억 매도하고 기관들이 1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약 1조 정도 순매수를 했었어요. 연초 이후에 보면 개인들이 약 2조 원 순매수,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순매수입니다. 기관들이 4조 8천억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그나마 우리 시장이 2,920포인트의 하단 부분에 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우리 시장이 여기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환율의 움직임 이 부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다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배당량 수급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수급적 변화는 뭐냐? 연초에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로 인한 개별 종목들의 매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남은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수급입니다. 네. 이것의 청약을 위해서 기관들도 종목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많이 파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청약하기 위해서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필드에서. 그래서 많이 팔아서 청약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환입이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수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주에 좀 이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급적 영향도 주지만 섹터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CES가 끝나고 나서 자율주행 전기차 테마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미국의 유동성 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이던스를 좀 줬으니까요. 이제 결국 시기와 속도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2015년도에 테이퍼링 얘기가 꺼내졌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12월에 얘기가 네.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한 두 달 동안 특히 성장주가 조정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즉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시장은 어떤 이러한 긴축이나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선반영하면서 먼저 하락을 해요. 그랬다가 좀 낙폭이 이제 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계속 등락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등락하면서 그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시황의 기조가 크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황의 기조는 우리 그냥 딱 생각하는 겁니다. 긴축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등락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안에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황은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시황에서는 어떤 구간에서는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고 어떤 구간은 좀 하락 변동성이 심하고 이런 구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보면은 지지난주에는 굉장히 하락 변동성이 컸고 또 지난주에는 좀 반등을 주었고 좀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즉 그러한 식으로 계속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우리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긴축을 먼저 시작했어요. 작년에 금리 인상을 두 번이나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했어요. 지금 1.2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 인상에 대한 시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출 규제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시장은 좀 더 약한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분명히 양적 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재 요인은 분명히 맞아요. 그 악재 요인이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상당 부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 매크로 시장보다도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수급 이벤트가 이번 주에 좀 마무리되길 좀 바라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강력한 테마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은 박스권에 있겠구나. 그러면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황 지수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기는 베팅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나 섹터 그리고 테마로 내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이 약세일 때는 강한 테마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그리고 전장 플러스 반도체 여기에 관련된 테마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당분간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후의 시황의 변화에 따라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ES 2022에 이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수급 테마가 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강세 테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 주 시장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슈들은 뭐 이것 좀 몇 가지 좀 제가 골라봤는데요. 네. 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박 관련해 가지고 얘기 조선주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선박 엔진 시장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가 나오면 조선 부품주들은 거기에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일 날 신라젠 거래액의 심의 결정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대주주 횡령 CEO가 대주주가 횡령 문제 때문에 이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뭐 거기 또 매도도 나오기도 하고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다른 관련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의 수소 협력 논의를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작년에 한번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좀 반등의 힘이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더블 핸드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노트북도 폴더블로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 승인을 좀 완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폴더블 얘기하면은 디스플레이 쪽 그쪽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힌지 이런 종목들도 써보셨어요? 예? 폴더블 폰 써보셨어요? 폴더폰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폴더블 노트북은 과연 어떨까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근데 그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우리 노트북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접을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거죠. 휴대폰이 커지는 거죠. 들고 다니기 편하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작게 나오는 걸로 지금 이제 그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카메라 가장 이슈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으로 카메라 업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카메라는 애플향 그리고 삼성전자향 스마트폰 카메라 위주였습니다. 이것이 전장 카메라로 바뀌면서 그것이 이제 확장되면서 카메라 섹터의 멀티플이 릴레이팅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전장 카메라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시장을 딱 대변하는 가장 큰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LG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삼성 그룹주보다 요즘 LG 그룹주가 좋죠. 네. 예, 보시면요. LG전자도 굉장히 강세였죠. 그 일단 뉴스 하나하나만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LG전자 강세를 보인 것은 벤츠 전기차의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상승을 했어요. 예. 또 LG 이노텍은 여러분 뭐 이미 워낙에 시장이 지금 워낙 강세예요. LG 이노텍은요. LG 이노텍은 카메라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카메라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 공급 추진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LG 이노텍도 급등을 했어요. 이 부분을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는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부터 조달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처음에 한 5,900억 정도의 삼성 전기와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LG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쪽에 납품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100억 정도의 테스트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하면서 이 종목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LG전자 말씀드렸죠.
LG 이노텍 말씀드렸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OLED 증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LG 네. 디스플레이가.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또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LG 손을 잡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더 각광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과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있는 종목들이 그 후방에 있는 후방 기업들이 요즘에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 뭐 이쪽 전기전자는 아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함께 거기에 관련된 기대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피해를 입는 또 수급상의 피해를 입는 쪽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해서 그 대규모의 IPO 자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수혜를 어디로 있겠느냐? 그 후단에 있는 부품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LG그룹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LG그룹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쭉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LG를 추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네. 아니고요. 포인트를 잘 보세요. LG전자 뭐예요? 전기차의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장 부품. LG노텍은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 LG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의 향후에 뭐 삼성과 협력 또는 해외의 빅 메이커들의 납품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작년 말에 메타버스 붐이 한번 한참 있었죠. 네, 각광이었죠. 예, 각광이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초연결인데 초연결 시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초연결 시대로 가는 것에 하나의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즉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총연결 시대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기술들이에요. 전부 다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테마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기술의 변화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얼마나 빨리 내가 연동하면서 기업이 변화를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국내 전장 부품 업계들이 애플카 공급망의 진입 전에 총력을 다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애플카는 2024년에 출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네. 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올해 어떻든 완성품이 나오려면 부품사들은 먼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거기에 대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애플과 관련 종목들도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시장은 전에는 작년에 전기차가 화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고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은 거예요. 뭡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아.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라이더나 레이더나 뭐 에이다스나 이런 정도의 부분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AI 기술이 있어야 되고 로봇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주 복합적인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뭉텅이로 강력한 테마가 지금 형성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하드웨어들이에요. IT 하드웨어 쪽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은 성장도 있고 이익이 따라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LG그룹주를 너무 과하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절대 LG그룹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지금 또 뭐라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그 섹터에서 기술력이 있는데 아직 못 오는 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차분차분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저희 시청자분들은 종목 이야기가 가장 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관심 종목과 투자 팁을 정리해 볼 텐데 LG를 추천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예. 이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예.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LG이노텍과 LG전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LG 그 후순위는 LG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야 돼. 왜 빼냐? 여러분 삼성전기는 이런 기술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요. 다만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높고 시장의 흐름에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런 발표가 아직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발표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좀 약간 뒤로 물러서 있는 거고
그 선두에 있는 거는 LG노텍과 삼성전기, LG전자가 대형주군에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후방에 있는 중소형주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세코닉스, 상선 EDP, 어버반도체, BH, 자화전자. 뭐 왜 이런 종목들이 관련 종목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카메라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MCU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요즘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올라온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특히 LG노텍만 말씀드려볼게요. 예. LG노텍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 지금 뭐 이걸 이제 와서 얘기해?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쪽에 변화가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얘기를 설명을 했을 때는 두 가지 포인트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 이 섹터가 이게 움직이면 이 섹터에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서 확장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종목이 사람들이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관종목에 넣어놓고요. 그런 종목들이 그냥 매일 계속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뜰 때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도 가다가 또 쉬었다가 또 다른 쪽이 가치주가 오른다 하면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내가 매매 타이밍은 따로 개별적으로 좀 잡아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